거듭된 실적 부진에 오만전자로 눌러앉은 삼성전자가 사장단 인사에 이어 임원 인사까지 나섰지만 문책성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9일 삼성전자는 부사장, 상무, 펠로우, 마스터에 대한 2025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하며 부사장 35명, 상무 92명, 마스터 10명 등 총 137명을 승진시켰습니다.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승진폭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리더를 비롯해 차기 신기술 분야에서 역량이 입증된 우수인력을 다수 승진시켜 미래 성장을 가속화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30대 상무, 40대 부사장을 과감하게 발탁해 미래 경영자 후보군을 확대하고 여성, 외국인 리더들의 발탁 기조를 지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삼성은 28일 사장 단인사에서 이인자 정연호 부회장 등 핵심 경영진을 유임시켰습니다. 정연호 사업지원 태스크포스장과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한종희 디바이스 경험부문장, 전영현 반도체 부문장이 모두 자리를 지켰고 문책성 인사는 반도체 부문의 개별 사업부장에 한정됐습니다. 지난 10월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에 전영현 부회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사과 메시지를 내놓은 데 이어 이재용 회장도 지난 25일 법정에서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내놓으며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전망됐지만 사실상 현상 유지에 가까운 인사를 내놓은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3개월 만에 20조 원을 내다파는 등 위기설에 휩싸인 삼성전자가 이번 인사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29일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 대비 2.34%가 내린 54,200원에 마감됐습니다. 다음 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관련 추가 규제를 발표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겹치면서 삼성전자 주가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위기설과 함께 실적을 발표하며 이례적으로 사과문까지 발표했던 삼성전자가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반도체 수장을 새로 배치하면서 경쟁력 회복에 방점을 찍었지만 과제도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 내용을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사장단 인사에서 반도체 부문 주요 사업부 경영진을 교체를 했는데 이번 인사 특징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있었던 건 이제 사장단 인사였고요. 이번에 나왔던 사장단 인사의 특징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기존에 전영현 DS 부문장, 이 반도체를 총괄하고 있는 이 DS 부문장 밑에 현재 메모리 사업부를 갖다 붙여서 메모리를 전체 총괄하도록 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현재 삼성전자의 가장 큰 약점이 HBM3E에서 아직까지도 수요를 못 맞춰서 엔비디아의 납품 계약을 못 따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메모리 사업부를 일단 전영현 부문장에게 또 맡김으로써 이제 크게 원톱 이쪽에게 다 몰아줬고요. 전체 체제로 보면 한종희 부회장 1인 체제에서 과거에 전영현 또 한종희 투톱 체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동안 시장에서는 HBM3도 안 되니까 파운드리는 그냥 포기할 거다, 삼성전자가 포기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많이 나왔는데 현재 미국 반도체 시장을 총괄하던 한민구 부사장이 이제 파운드리 부문 사장으로 승진이 된 이 승진 2명 중에 1명의 인사가 났거든요.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이재용 회장 그리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를 버릴 생각은 없고 오히려 더 파운드리 쪽에서 TSMC를 한번 최대한 따라 붙어보겠다, 그런 의지를 좀 읽어볼 수 있는 두 가지 정도의 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재용 회장이 이번 인사를 통해서 대내외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라고 보세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뚜렷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이 사장단 인사가 있었고요. 내일 모레죠. 29일이 되면 이제 임원 인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임원 인사는 지금 전체 삼성전자가 흔들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 400여 명의 임원 중에서 100명 이상 혹은 그 이상까지도 완전히 대폭 다 교체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임원 인사까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올 이제 이재용 회장의 메시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아직까지는 어떤 뚜렷한 의중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6년 준공한 기아의 멕시코 공장입니다. 지난해 이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 25만 대 가운데 15만 대가 미국으로 수출됐습니다. 포스코도 미국 시장을 노리고 지난해 멕시코에 자동차 강판 공장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LG전자까지 주요 기업이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싼 데다가 트럼프 1기 당시 대중 무역 제재를 피해 미국과 무관세 협정을 맺은 멕시코가 북미 수출의 전초기지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우리 기업들 발등엔 불이 떨어졌습니다. 고율 관세에 직면을 하게 되니까 해당 제품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가격이 높아지고 또 수요가 감소해서 이에 따라서 이제 해당 기업들의 매출이 하락하는. 게다가 미국의 무역 장벽이 한국 기업들의 공급망 거점인 베트남까지 확대될 수 있어 걱정은 더 큽니다. 이에 정부와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이미 준비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최적의 시점에 미국과 아우리치를 할 계획입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우려했던 통상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트럼프 당선인 측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백 라마스와미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의 정권 인수 전에 보조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마스와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함께 정보 효율부를 이끄는 중책을 맡은 인물. 트럼프도 대선 과정에서 반도체법을 강도롭게 비판했습니다. That chip deal is so bad. We put up billions of dollars for rich companies to come and then borrow the money and build chip companies here, and they're not going to give us the good companies anyway. All you had to do is charge them tariffs.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반도체법과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의 산업 정책을 뒤집지 못하도록 보조금 수혜 기업들과 합의를 마무리하고 관련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Trump and the Republicans want to get rid of the Chips and Science Act. Well, this bill was signed. I worked like hell to get that done. I wrote that sucker.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에 최대 78억 6,600만 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며 아직 보조금을 받지 못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과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 계약 취소와 환수 조치에 들어갈 경우에 보조금을 예상해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